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생태계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와 현대 자동차의 야심찬 전략, 그리고 도로 인프라 속에 숨겨진 과제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대학생분들과 예비 전문가분들을 위해 준비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차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이동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해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2026년 현재 자율주행의 현주소를 기술, 인프라, 시장, 사회라는 4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는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 3의 상용화가 본격화되었고, 자동차의 가치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결정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차량과 사물 간 통신인 V2X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특히 LTE 기반의 통신 표준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전 인공지능의 테슬라, 레벨 3를 선점한 벤츠, 그리고 통합 모빌리티를 지향하는 현대차 그룹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대중의 65%가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윤리와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구분할 때 우리는 보통 단계를 나누지만 사실 그 핵심은 기술보다 책임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있습니다. 레벨 0에서 2까지는 운전자가 주도하는 단계예요. 능동형 안전 시스템이 도움은 주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프리미엄 신차의 핵심 기술인 레벨 3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업계 최초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와 5는 시스템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단계로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가 현실화되고 모든 사람이 승객이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의 발전은 기계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책임을 시스템에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거든요. 과거에는 마력이나 토크 같은 하드웨어 사양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운영체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졌느냐가 차량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구매 후에 무선 업데이트 기술을 통해 주행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 차의 주행 성능이 어제보다 더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제조사가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지 단계예요.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빛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을 파악합니다. 여러 센서를 하나로 합치는 센서 퓨전 기술 덕분에 악천후 속에서도 사각지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죠. 두 번째는 판단 단계입니다. 인공지능이 거대 주행 모델을 통해 인간처럼 유연하게 상황을 판단해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뇌가 지금은 멈춰야 해 혹은 차선을 바꿔야 해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제어 단계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향이나 가감속을 밀리초 단위로 정확하게 실행합니다. 이 3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의 인지 방식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은 2갈래 길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벤츠, 웨이모가 속한 센서 퓨전 진영은 카메라와 함께 라이다를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라이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레벨 3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 센서로 악천후에도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죠. 반면 테슬라로 대표되는 순수시각 진영은 오직 카메라만 고집합니다. 인간이 눈만으로 운전하듯 100억 마일 이상의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를 신경망에 학습시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다양한 센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압도적인 인공지능 시각 학습 능력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 혼자 똑똑해서는 부족합니다. 바로 차량과 사물 간 통신인 V2X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이 기술은 자동차가 주변의 다른 차량은 물론 신호등 같은 인프라와 5G 혹은
LTE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차량에 달린 센서만으로는 건물에 가려진 사각지대나 교차로의 돌발 상황을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통신을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정보까지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인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 자율주행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차와 도로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안전을 지키는 세상,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한국은 세계 최초의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인프라 구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와이파이 기반 방식을 지지하는 국토교통부와 LTE 기반 방식을 지지하는 과기정통부 사이의 표준 이견으로 무려 4년 넘게 결정이 미뤄졌다고 해요. 이 부처 간의 갈등 때문에 전국 도로에 통신망을 깔려던 계획이 늦춰지게 된 것이죠. 다행히 2023년 말에 LTE 기반 기술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정책적인 의사결정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통신 기술도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잡 상황 문제입니다. 125m 정도의 짧은 구간에 차량이 40대에서 120대 정도 밀집하면 데이터 과부하가 걸려요. 이때 패킷 에러율이 10%를 넘어서면서 통신 성능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가시 상황 문제입니다. 건물이나 대형 트럭 같은 장애물에 가려지면 통신 신호가 약해져서 목표로 했던 300에서 500m의 유효 통신 거리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단순히 통신망을 까는 것보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미 미국과 유럽 같은 선도국들은 혼잡하거나 시야가 가려진 가혹한 환경에서도 통신이 잘 작동하는지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가상세계의 시뮬레이션이나 에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해 극한 상황을 테스트하는 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는데요. 완벽한 인프라 검증이 없다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에서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꼼꼼한 검증이야말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제2의 인지기관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오차 범위 10cm 이내의 초정밀 지도입니다. 일반 GPS를 넘어 차선의 굵기, 노면의 상태, 표지판의 정확한 위치까지 3차원 입체 정보로 담고 있어요. 이 지도는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가 미처 보지 못하는 물리적인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도로 위의 공사 현장이나 갑자기 생긴 포트홀 같은 변화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해줍니다. 덕분에 자율주행차는 마치 그 길을 아주 잘 아는 베테랑 운전자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율주행차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에서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고 상황, 즉 엣지 케이스입니다. 스쿨버스를 추월해야 하는 논란 상황 같은 것들은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는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월드 모델 시뮬레이션을 도입했습니다. 가상세계를 정교하게 구축한 뒤 그 안에서 극단적인 사고 상황을 인공지능에게 무한 반복 학습시키는 것이죠. 이런 혹독한 훈련 덕분에 실제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을 8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죠. 2026년은 자율주행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해입니다. 연평균 두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로보택시 서비스의 확산이 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자본 규모를 보면 미국의 압도적인 기세가 눈에 띄는데 무려 127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주도로 49억 달러를 투자하며 2위를 달리고 있죠. 한국은 7억 4천만 달러 규모로 10위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뒤처진 모습이지만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맹추격을 준비 중입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과 법적 허들 같은 제약 사항들도 있지만 성장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차를 소유해서 직접 운전하는 시대에서 필요한 만큼 이동을 구독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이미 특정 도심 지역에서는 상용화가 완료되었는데 인간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들지 않아 상업적인 자립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셔틀, 배달 로봇, 대중교통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묶이는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이동수단을 골라 타는 세상, 복잡한 주차 걱정이나 주유 걱정 없는 미래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테슬라의 전략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라이더 없이 오로지 카메라, 시각 정보에만 올인하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와 거대 신경망을 활용해 차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바로 데이터의 힘이에요. 전 세계 테슬라 소유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며 쌓은 100억 마일 이상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가장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며 인간의 감독 아래 거의 모든 주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제는 저가형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네트워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쌓아 올린 테슬라의 성벽이 얼마나 더 높아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율주행 기술에서 벤츠는 신뢰와 책임의 가치를 선점했습니다.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은 정밀 라이다를 활용해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주목할 점은 상용화 조건이에요.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시속 95km 이하로 주행할 때 운전자가 앞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의무 면제를 합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정부 승인을 획득한 것은 물론 자율주행 모드 중에 사고가 나면 업계 최초로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 짊어지겠다는 벤츠의 전략은 자율주행 상용화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 속의 무인 택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그야말로 센서 퓨전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누적 주행 거리와 안전성 지표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벨 4 로보택시의 글로벌 표준이죠. 한편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예 운전대 자체가 없는 양방향 주행 전용 차량을 만들었거든요.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상업적인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이동수단의 형태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한 이들의 도전이 로보택시 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율주행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테슬라와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로보택시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정부 지원 아래 하드웨어 경쟁력이 돋보입니다. 회사의 같은 기업이 라이더 센서 시장의 60%를 장악했고, 바이두는 이미 20개 이상의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했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강점을 살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와 연동하는 전략으로 이들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아니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냐, 각국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정말 치열합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뒤쫓는 입장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독자적인 운영체제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생태계의 판을 짜는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원대한 꿈을 위해 현대차는 2033년까지 무려 120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집행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현대차의 거침없는 행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제네시스 G90에 탑재된 2세대 HDP 기술로 증명됩니다. 기존 시속 60km 제한을 훌쩍 넘어 이제는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전방 주시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3중 안전망이에요. 2개의 고성능 라이다를 포함한 다중 센서 퓨전을 적용해 악천후 속에서도 최고의 신뢰성을 확보했죠. 또한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부적으로 수립을 마쳤습니다. 속도 경쟁보다는 사용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현대차만의 안전 철학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최근 모빌리티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죠. 바로 자율주행계의 TSMC가 되겠다는 현대차와 웨이모의 파트너십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신공장을 자율주행 전용 생산 기지로 활용해 웨이모의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대량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규모만 해도 무려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가진 웨이모와 최고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진 현대차가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현대차는 차를 팔아 수익을 내는 동시에 웨이모의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공유받아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막강한 윈윈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전략은 모셔널과 42-라는 두 날개로 완성됩니다. 모셔널은 이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안전요원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의 상업 운행을 시작했어요. 인간처럼 유연하게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로보택시 사업의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있죠. 한편 소프트웨어 핵심 기지인 42닷은 독자 개발한 차량용 운영체제인 플레오스를 신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스마트폰처럼 계속 진화하는 진정한 SDV 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 두 기업의 시너지가 현대차를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인 현대웨이는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보틱스 기술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해 땅 위에서는 로봇이 하늘에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슈퍼널이 움직입니다. 이 모든 기체가 자율 비행과 주행 데이터를 하나의 클라우드로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무인 배송 로봇이 내 집 앞까지 물건을 가져다주고 막히는 도로 대신 하늘길을 이용해 이동하는 세상. 이동의 물리적 제약을 완전히 허무는 현대차의 미래 청사진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뒤에는 든든한 한국형 생태계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먼저 MC넥스는 자율주행의 눈인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며 테슬라와 현대차 모두의 신뢰를 받고 있죠. 에이테크 솔루션은 라이다 센서의 독자 개발과 렌즈 금형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영상 처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넥스트칩이 국산화에 선봉에 서 있고 그룹 내 정보통신 기술 통합을 맡은 현대오토에버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관리를 총괄합니다. 이들 기업이 하나로 뭉쳐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탄탄한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한국 자율주행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는 자동차라는 틀을 넘어 로봇 산업이라는 거대한 블루오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때 레벨 3 상용화가 늦어지며 부품사들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자율주행 기술을 로봇에 이식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제조사들이 자율주행차용 시각 처리 반도체를 가져와 로봇의 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주변을 인지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기술이 로봇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율주행은 단순히 차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모든 움직이는 사물의 지능을 부여하는 핵심 원천 기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라는 벽이 존재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65%가 돌발 상황 대응이나 시스템 고장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70%의 사람들은 교통 혼잡 감소와 운전 스트레스 해소라는 편리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죠. 결국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기술력만큼이나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적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운전대를 인공지능에게 기꺼이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문제는 기술보다 느린 법규와 제도의 파편화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운전자인지 제조사인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해킹 보안은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국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거든요. 자율주행차가 국가 간의 국경을 아무런 제약 없이 넘나들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글로벌 공통 표준화가 아주 시급합니다. 기술은 이미 국경을 넘었지만 법률은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셈이죠. 글로벌 공조를 통해 통일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진정한 가속 페달이 될 것입니다. 2026년에 자율주행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마케팅 용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작동 레벨이 2단계 보조인지
3단계 조건부 자율주행인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날씨나 특정 도로 등 작동 조건에 따른 제조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셋째, 소유보다는 구독이나 리스를 고려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발전 주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최신 무선 업데이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자율주행 전문가를 꿈꾸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인사이트 3가지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모빌리티의 가치는 이제 기계공학을 넘어 인공지능 아키텍처와 운영체제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둘째, 융합의 눈을 가지세요. 센서, 통신, 로보틱스, 인프라의 교집합에서 무수한 스타트업과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를 아우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알고리즘도 법적, 윤리적 신뢰 없이는 세상에 나올 수 없거든요. 기술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입체적인 전문가야말로 미래 모빌리티가 가장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2026년 자율주행은 이제 상용화의 과도기를 지나 우리 삶의 필수적인 모빌리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동의 주도권이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자동차는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수단을 넘어 휴식과 업무가 가능한 제3의 거주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